라오스는 지금도 여자 경찰 가죠. 지금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가면 엥 소리 내면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. 한국 같으면 한참 일할 시간에 아저씨들이 저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걸어 다닙니다.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10분이거든요. 여기는 초저녁이 아니고 오후 4시, 5시 사이에는 남자들이 많이 걸어 다녀요. 그리고 이제 6시 반 이후에는 이제 여성들이 좀 걷는 모습으로 나옵니다. 라오스가 참 남자들이 일을 좀 해도 정말 좀 잘 사는 나라, 좀 경제 발전, 그 쿼터가 좀 크게 성장을 할 텐데 남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인구도 적은 데다가. 제가 뭐 남의 나라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국가니까 라오스를 흔히 보면 뭐 최빈국은 아니고요. 거지 하나 없습니다. 여기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어요. 노숙자 하나 없습니다. 뭐 개발도상국, 자원이 무진장 묻혀 있죠. 아직 꺼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. 중국이 그걸 알고 이제 중국이 엿부 다니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지도자 하나 잘 나와서 국민들이 단결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이 비엔티엔에도 위영찬의 기적을 이뤄낼 지도자가 언제 나올까 내심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라오스에 오셔서 유흥주점 가잖아요. 유흥주점 가서 정말 기분 안 상하고 지불한 비용 대비 만족도 있게 유쾌하게 노시고 나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엔티엔은 좀 수줍은 동네예요. 좀 창피한 거를 아는 업소 여성들이 많습니다. 태국, 필리핀, 중국하고 틀려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민낯 드러내고 영상 찍어봅니다. 최근에 민낯을 안 냈더니 저보고 숨어서 방송하는 유튜브라고 제 지난 영상에 보면 무진장 나와서 너무 지겨워서 한동안 얼굴을 안 내놨었습니다만 다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 그 한국에 교서 형님이 아까 메시지가 왔어요. 아이고 아우님 좋겠어요. 30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고 댓글 봤어요. 부럽다. 글쎄요, 제가 동남아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늙는 게 좀 중지된 것 같은 느낌은, 정지된 느낌은 들어요. 왜냐하면 각박한 생활 안 하고, 물론 코로나 때 한 3년 고생할 때야 마음고생이 컸지만 스트레스 안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무계획이지만 나름 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, 또 젊은 부인과 또 라미와 그 24시간 라미와 같이 떼굴떼굴 웃으면서 굴러다 보면 안 늙는 것 같아요. 30대로 봐주신 것은 조금 좀 시각에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. 아무튼 젊게 봐주신 거는 상당히 고맙고 기분 좋죠. 누구든지 그렇잖아요. 자신을 젊게 봐주고 잘생겼다 그러고 예쁘다고 그러면 그 칭찬은 고래도 해. 고래, 여기 상어도 춤추고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. 동남아시아 살면 누구시더라도 급하게 사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누구랑 약속하고 정해서 짜여진 계획에
막 쫓기는 듯한 삶을 안 살아도 돼서 그런지 더디 늙어요. 부러우시면 오십시오. 제 실제 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. 저 소띠잖아요, 소띠.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고요. 제 재생 목록에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. 감사하죠. 젊게 봐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니까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BNTN의 유흥으로 이제 밤비행에도 많이 오시고 유흥으로 오시는데요.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. 라오스 유흥 저렴해. 뭐 태국보다 저렴합니다. 베트남, 필리핀보다도 저렴합니다만 이 라오스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거의 민간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.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아니거든요. 옛날에 한국의 집성촌에서 봤던,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가 상해나 북경 갔을 때 그 몇백 명씩 들어오는 룸사롱하고는 차원이 틀리고, 라오스의 인구가 적고 또 라오스 불교 국가잖아요.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상당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정말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벌으려니까 그 일에 이제 자기 몸을 투신한 건데요. 한국 분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가 처음 본 유흥업소 여성하고 키스를 하려고 해요. 키스, 혓바닥을 집어넣는 키스. 요즘 애인하고 부인하고도 키스는 정말 큰맘 먹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. 키스 안 됩니다. 그리고 전신 애무를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발목서부터 종아리로 허벅지로 올라와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, 또 위로 배꼽 위로 해서 뭐 가슴을 막 빨고 막 주물러 터. 이게 라오스 여성들 그거 적응을 못해요. 그냥 가벼운 입맞춤 정도, 그냥 부드러운 팔베개 정도, 서로 그냥 알몸으로 고비는 그 정도만 허락이 되고요. 그 외에 뭐 내 고추를 좀 뭐 빨아주세요, 뭐 좀 만져주세요.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발기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손가락으로, 유흥업소 여성들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막 손가락으로 집어넣는, 이거는요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. 이런 것 때문에 라오스 여성들은 좀 단순해요. 그러니까 돈도 싫은 거예요. 그냥 가버립니다. 가버리면 돈 돌려달라고 하면, 그거 참 돈 돌려주기도 유흥업소 입장에서도 그렇고, 이게 참 법으로도 애매해요. 어디 가서 하소연하실 건데요? 라오스 경찰서? 아니면 한국 가서, 한국에 사시는 동네 관내 경찰서나 검찰청 가서 라오스 가서 돈 200불 이상 줬는데 아가씨가 그냥 갔는데 술집 주인, 한국 주인이 그 돈을 안 돌려주더라, 이렇게 해서 민원 낼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정도껏 정상 범위 내에서 그냥 오래간만에 그냥 애인 한번 만났다는 그런 가벼운 기분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만 요구를 하셔야 그나마 저녁 때부터 새벽 5시, 6시까지 옆에 붙어 있어줍니다. 뭐 끌어안고 자는 건 괜찮아요, 그런 것까지는. 근데 라오스 여성들이 전화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. 말도 안 통하니까 이제 한번 올 일 끝나고 나면 침대 한켠에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따로 전화기 쓰고 뭐 메시지하고 이런 걸 즐겨해요. 근데 자꾸 또 옆에 가가지고 또 만지려고 그러고 또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물고 빨고 하고 또 뭐 요구하는 그런 게 있으면 단순하잖아요. 라오스 여성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. 그리고 절대로 장화 안 신고 그냥 무용담 삼아서, 야 나는 장화 안 신고 했잖아, 돈 조금 더 주니까 뭐 하던데, 뭐 이거 위험합니다. 라오스에 의외로 숨어있는
에이즈 보균자들이 많아요. 그리고 라오스는 한국처럼 위생보건증을 뭐 유흥업소 아가씨들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없고 업주가 그냥 챙기는 그 정도입니다.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여기 뭐 여행업체나 가이드나 안내하는 거, 또 유흥주점의 사장님이 한국분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대부분 BNT에 오시는 분들이 야 여행사 따라서 가이드 따라서 가면 지네 커미션 먹고 의외로 더 비싸 거품이 많어. 그냥 우리끼리 다니다 보면 그 블로그 카페에 소개된 그런 술집을 가보자고. 거기 가면 한국인도 없고 처음 오신 손님이니까 뜨내기죠. 어떤 거기 종업원하고 업주하고 인과관계가 없어요. 오늘 보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데리고 나온 여성들은 주로 새벽에 다 도망을 갑니다. 새벽이 아니라 뭐 한두 시간 만에 도망을 가요. 그리고 그냥 귀가를 하면 좋은데 돈도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2,500불이 있으면 뭐 500불, 600불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지고 사라집니다.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로 길거리 카페나 길거리 맥주집, 뭐 호텔 종업원들이 가끔 장난을 쳐요. 여행사 손님인 줄 알면서도 가이드가 퇴근하고 나면 자기가 아가씨 불러준다 그러고, 그 아가씨 불러준 아가씨들은 이제 보도사무실이거든요. 소속이 없어요. 프리랜서죠. 그리고 그 종업원도 그 아가씨가 어디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몰라요. 보도에 전화하면 그냥 보내주니까. 그 돈 가지고 사라지고 나중에 그 후속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어디 하소연을 못하니까. 그리고 안 가져갔다는데야 뭐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비용 좀 아끼려고 하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제가 치앙마이 살 때부터 라오스 살면서 많이 봐왔는데, 그런 일을 나중에 저에게 어떻게 연락이 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제가 그 일을 도우려면 라오스나 태국 치앙마이 원주민들, 토백이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돈 몇 번 찾기 위해서 제가 전쟁을 벌이고 제 신변에 위험한 일까지 다가올 수 있는 거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돈 들이더라도 조금 더 준 듯 하더라도 안전하고,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불만점이 있으면 뭐 사람을 교환해 준다든지 후속 AS 조치를 해주고 고객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을 다니시고요. 그 현지 업체들 가서 문제 생기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. 그러면 뭐 저 유튜버님 저 구독자입니다. 뭐 지금 BNTN에 왔는데 뭐 이러저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좀 나와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아니 그 밤에 제가 거기를 어떻게 나가서 그걸 도와드립니까?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갔다 그래서 제가 무슨 라오스 BNTN의 마피아 보스도 아니고, 마피아 보스랑 전화번호 정도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가서 개입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일들은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뭐 또 이런 영상 올리면 뭐 돈보따리 싸들고 자기한테 또 오라는 영상이고만 이러고 또 악성 댓글 다는 분들은 다세요. 그냥 다시고 제가 조치하면 되니까. 근데 실제로 야야 좀 얕게 살자, 우리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서 해보자 해서 오셔서 낭패 보시는 분들을 제가 1년이면은 한 10번 정도를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말씀드리는 거니까 달리 오해하지 마시고 영상은 그냥 영상대로만 느껴주시고, 느껴지셨으면 그 다음에 오셔서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봤네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언제나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도와주시옵소서. 고맙습니다.